내년이 바로 그 26년이 글로벌 휴머노이드의 본격 양산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와 로봇 손, 덱스트러스는 글로벌 빅테크와 글로벌 휴머노이드 쪽으로 매출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핵심 캐시카우, 액추에이터뿐만이 아니라 반휴머노이드 코어, 자율주행 로봇 개미가 전방 산업으로 물류를 넘어서 유통으로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로보티즈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공장을 통해서 데이터 팩토링 사업으로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표님도 데이터를 파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네, 여전히 댓글로 또 댓글 아니고 묵묵히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특히나 멘탈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오늘 고점 대비 딱 10%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조정이라고 하면 지수 기준으로 20% 나왔을 때 보통 조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에 따른 조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하락세는 분명합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3조 1천억 당일 매도세로는 가장 큰 금액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거고 또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또 멘탈을 또 다지자는 의미에서 또 딱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포트폴리오의 어떤 재분배가 중요한 시점에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한동안 좀 많이 안 다뤄드렸지만 이 업종을 안 다뤄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올 한 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여전히 내년에도 이 업종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 글로벌 모멘텀으로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왔다. 이 업종에 있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사실 힘든 업종입니다.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데도 많이 없고요.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자료가 수집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모집이 되면 항상 꼭 이 업종에 대해서 저는 최대한 자주 업데이트 해드리고 싶어요. 최우선적으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을 통해서는 가장 강조해드렸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통해서 로봇 업종을 계속 업데이트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신고가 영역에 있는 로봇주는 대략 한 35% 정도 빠졌고요. 그 밑에 더 약한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인 로봇주들은 48%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로봇주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는 거지 로봇주에서 자금이 빠져서 다른 업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11월 달에 다른 자산운용사 이사님하고 같이 하고요. 12월 달에 제 단독 강연회가 있습니다. 12월 단독 강연회 아직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12월 단독 강연회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조 1천억 판 이 시점에서 꼭 저는 지금의 업종들 보유하고 계신 업종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지수가 빠질 때 내 업종을 다시금 재조정하셔야 되고 심각하게 내가 들고 있는 업종, 기업을 들고 갈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업종보다 다른 업종이 여러 가지 꼼꼼히 상대적인 비교했을 때 매력적이라면 업종을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두산을 다뤄드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 초점을 맞춰서 원전 측면으로 두산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전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고 그 영상 보지도 않고 이렇게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두산은 두산의 자회사 두산전자비지의 이 빅테크 내에서 CCL 동박 적층판 구리동박 적층판의 빅테크발 구리동박 적층판의 폭발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두산 많이 안 보셨는데 두산 영상도 어제 올린 영상입니다. 따끈따끈한 새로운 영상이니까 좀 많이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다음 타겟은 역시나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내년부터 엄청나게 피지컬 AI가 가시화될 건데 가장 확실한 테스트 베드는 역시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초 대비 110% 상승했고 로보티즈가 최근에 주가가 고점에서 35% 조정받으면서 620%대 내려왔지만 로보티즈 역시나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탑3에 들어갑니다. 하이젠 RNM도 162% 올랐고 SPG 자 다른 로봇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SPG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25% 넘어서 마감한 걸로 아는데 최근 들어 신고가 영역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치고 가고 로보티즈가 치고 가고 그 밑단에 한 R&M과 클로버가 고영이 치고 가니까 SPG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다가 다시 SPG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 내에서 잘 순환매되고 있다. 로봇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야,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이 뭐 기술력이 별 볼 일 없지.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다 적자잖아. 그냥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비판하기 바쁩니다. 저는 건전한 비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비판도 팩트에 근거해서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조심해야 될 부분, 리스크 요인도 같이 꼭 점검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절대 오늘 로보티즈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매수 매도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로봇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성장이 절대 끝나지 않았다. 성장 이제 걸음마 하다가 이제 막 기어다니다가 막 걸음마 하는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로봇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지난번에 내가 산 원금에서 30% 하락 나왔을 때 그 원금이 회복이 되려면 44%의 상승률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원금에서 40% 하락이 나오면 67% 상승해야 본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원금이 깨졌을 때 회복률을 고려해서 투자 시점을 분산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자금 자체를 분산한다든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이오주 못지않게 로봇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로봇이 매출이 적자다,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기술력 떨어진다. 그런 어떻게 보면 로봇 회사를 까기 위한 것보다는 로봇 회사의 앞으로 그리는 미래, 성장성, 로봇 회사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지, 정부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은 어떻게 자기 밥줄이잖아요. 자기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를 꼼꼼히 체크해 보면 좋을 건데 저는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이 충분히 앞으로 미래가 있고 실제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님을 3번 정도 만났었습니다. 굉장한 엔지니어시고 앞으로 로보티즈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로봇주는 심플하게 글로벌 빅테크,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로 압축해서 내년 정도 되면 이미 흑자 전환한 회사들이 있지만 내년에 상당히 많은 로봇 회사들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로봇 회사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술력이 얼마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로봇 회사들의 투자가 굉장히 심해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누적 등락률 요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1등이 원익홀딩스, 2등이 로보티즈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700% 넘게 올랐으니까 끝났을까요? 저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로보티즈 당연히 계속 봐야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원익홀딩스도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들은 없지만 직접 전화를 해서 원익홀딩스가 갖고 있는 원익로보틱스라는 회사에 대해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 로보틱스가 비상장사라서 직접 공부를 못하니까 원익홀딩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로보티즈가 있고요. 바이오 회사의 올릭스가 있고요. 대단한 ABL 바이오. 저는 로보티즈도 진짜 대단한 회사라고 봅니다. 로보티즈, 로봇공학자, 우리나라 과학자분들, 엔지니어분들, 연구개발, R&D 하시는 분들, 로봇 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 엄청나게 응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로봇 회사가 더 폭풍 성장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누비기를 김지현의 훌륭한 주식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너무나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 우선주가 들어가 있고요. 기판업체 TLB가 들어가 있고요. 전력기기, 효성중공업, 화장품의 APR 요거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최근에 급락 나온 파마리서치.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 주가 이제 빠졌을 추세가 하락 전환했기 볼 필요 없겠지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수 빠질 때 버티는 기업들, 덜 빠지는 기업들이 뭐 있는지 특히나 오늘같이 지수가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엄청 조심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재조정해서 현금을 20-30% 들고 있는 전략, 그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 현금 30%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현금을 어디에 다시 새로 투입을 해야 될지를 지금 시점에서 냉정히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엄청나게 상승했던 주도 업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거를 빌리안스 캠퍼스 가족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고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조정다운 조정 없는 이수 페타시스, 조정다운 조정이 크지 않았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연간 상승률은 300%가 넘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올라갈 때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수 빠질 때 덜 빠지는 것들, 그걸 어떤 기업인지 어떤 업종인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신한, 키움, 현대차, 유굿, 유안타, 부국, IMA, 유진, 하나, 그로스, 스터닝밸류 리서치, 삼성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고요. 로보티즈는 철저하게 레포트보다는 기사, 관련 업계, 로봇 관련된 다양한 증권사 레포트가 아닌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왜 로보티즈가 타 로봇주 대비 주가의 엄청난 차별화, 로봇 회사의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로봇 작업성은 손의 중요성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은 웬만한 로봇 회사의 로봇 잘 걸어 다닙니다. 사람과 같이 정밀하게 작업을 하려면 이 손의 자유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관점에서 손가락의 개수, 구동 방식, 이 감각, 센서의 느낌이 너무 중요하다. 최근 3G, 손가락으로 치면 3개죠. 3G 이상, 인간과 동일한 5G 핸드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로봇 손입니다. 덱스트러스라고 하는 손가락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손재주, 손의 자유도는 증가합니다. 난이도가 손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력, 제어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가 전체 파지력의 8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역시도 3G 그리퍼 정도면 거의 모든 물체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식 관련돼서 직구동, 텐덤 방식, 텐덤은 힘줄 방식이고요. 직구동의 장점은 제어가 쉽고 고강성의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단점은 부피가 크고 무겁다는 건데요. 반면에 텐덤, 힘줄 방식은 유지보수는 번거롭지만 비선형이 커 모델링이나 제어 난이도가 상이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더 높죠. 동력은 모터를 원거리 배치를 가능하게 해서 손 자체를 가볍고 작고 자유도가 높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휴머노이드에는 이 텐덤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로봇 핸드 개발사 로보티즈, 원익 로보틱스. 로보티즈는 HX5-D20 이게 벌써 글로벌 빅테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테솔로란 비상장사도 있고요. 이제 곧 상장할 에이딘 로보틱스도 있고요. 위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리데이 로보틱스도 있는 이런 회사들 1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손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부품 중에 액추에이터는 로봇 내 원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약 70%에 해당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비중이 낮아지겠지만 당분간은 로봇 액추에이터가 가장 중요한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부품으로 최소한 1, 2년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휴머노이드는 앞으로 소위 말한 인지, 판단, 인지는 센서가, 판단은 AI가 비중이 높아져서 센서 비중에 대한 로봇 내에서 중요도는 올라갈 겁니다. 당분간 액추에이터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액추에이터도 가볍고 유연한 방식의 QDD 액추에이터로 트렌드가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모터, 감속기, 센서를 결합한 모듈 부품입니다. 정밀 감속기가 특히 제조가 까다롭다.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SPG가 최근에 LG와 협력하고 삼성과 협력해서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피지컬 AI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투자 포인트 탑2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제 산업 현장을 움직이는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폭풍 확산되고 있다. 젠슨 왕이 에이펙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전부 생산할 거다. 글로벌 로봇 반도체 협력 관계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공식화했습니다. AI가 산업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 초입 국면이다. 무슨 말이죠? AI가 로보틱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가장 빠르게 실현하는 국가로 엔비디아 젠슨왕이 한국을 낙점했습니다. 정밀 제어 기술 역시 로보티즈는 글로벌 탑티어 수준입니다.
엔비디아 피지컬에게도 완전히 맞물려 있는 것도 로보티즘. AI 산업의 다음 라운드는 데이터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구현, 즉 실행력의 경쟁 시대입니다. 산업 자동화, 의료, 물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시장의 프리미엄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시장 프리미엄 선점하는데 로보티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로봇을 제조하고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형태의 피지컬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을 학습해야 하는 특성상 방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양을 데이터 팩토리로 구축해서 로보티즈는 김병수 대표님이 밝혔듯이 우리는 단순히 로봇의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파는 시대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티핑 포인트라고 봅니다. 세 번째, 그럼 로보티즈는 과연 실적이 어떤가요?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92억 4천만 원. 올해 3분기도 역시 2억 2천만 원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습니다. 실적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 적자 회사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다이나믹 셀 판매는 연평균 꾸준히 20%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셀은 복잡한 배선을 단순화하고 시스템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분리해서 복잡한 조립을 요구했다면,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은 모든 기능을 하나로 모듈하고 집약해서 경량화하면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R&D, 휴머노이드의 양산에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하드웨어적 부품이 아니라 지능형 부품의 역할을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하고 있습니다. PID 개인 컨트롤, 토크 설정, 외부 환경 충돌, 외부 환경 접촉에도 유연한 반응이 가능하도록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정밀 제어 기능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은 인간과 상호작용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로보티즈의 통합 액추에이터 모듈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 전달자로서의 핵심 포지셔닝이 로보티즈로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매출의 80%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특히나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한 북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R&D 기술력을 요구하는 글로벌 휴머노이드와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서 글로벌 환경에 로보티즈의 기술력이 표준처럼 채택이 되고 있다. 빅테크들의 러브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픈 AI는 샘플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오픈 AI, 구글까지, 국내에서는 LG전자, CJ 대한통운,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문이 신규 모델인 뉴 아틀라스의 주문 증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치의 자율주행 로봇 브랜드 개미가 서비스 시장에 적극 개척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직 통합적 성장 전략이 로보티즈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 서비스의 가장 현실화는 로보티즈의 개미라는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LH 주택공사에서 주택성능연구센터 아파트 단지 내 로봇 배송 실증 성공 최초로 완료했고, 여기서 로보티즈의 개미가 로봇 팔을 활용해서 승강기 버튼을 직접 조작하고 층간 이동 수행, 장애물도 인지하고 장애물도 회피하면서 복합적인 실내 환경 내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국내 공동주택 환경 특화 서비스 로봇으로도 상용화 단계를 첫 단추 로보티즈가 가장 먼저 끼웠고, 이 부분 관련돼서도 로보티즈가 국내 가장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생산 원가를 대폭 낮춘 개미의 가장 최신 5세대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보급을 통해서 역시나 시장 선점 효과도 로보티즈가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CJ 대한통운은 로보티즈와 협력해서 피지컬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군을 CJ 대한통운 풀필먼트 센터에 배치했고요. 상품 포장 공정에서 완충제를 보충하는 작업에 투입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양대 안산 캠퍼스,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로보티즈의 개미를 캠퍼스형 배달 로봇 서비스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대 안산 캠퍼스로 끝날까요? 전 대학에 이 개미가 캠퍼스형 배달 서비스 로봇 도입이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으로 끝날까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다양한 물류 회사로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상당히 물류 쪽으로 가장 빠른 확장 가능성 있다고 보고 유증 상황에 업데이트 해주세요. 2098억 일직 납입이 완료됐고요. 이 유증 대금은 자율주행 로봇사 확대에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해외 생산 설비 확충에도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억은 정밀 가공과 모터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요. 데이터 팩토리 구축, 신규 다이내믹 셀 모듈인 QDD 타입, 그죠? 아까 액추에이터가 결국은 QDD 타입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약 150억 정도 연구 개발과 로봇 생산 고도화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이미 26년부터 30년까지 로보티즈의 장기 투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생산 효율성, 거기에 기술 경쟁력 강화까지 목표를 세웠고요. 로보티즈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액추에이터를 현재 30만 대에서 10배 성장한 2030년 안짝으로 300만 대까지 액추에이터 캐파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원격 조작 데이터가 가능한 결국은 중앙아시아 거점을 데이터 팩토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팩토리에서 결론적으로는 김병수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데이터 셀링 사업까지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추가 투자 포인트는 없나요? 네, 로보티즈의 개미와 그 외 AI 워커란 일종의 완전한 휴머노이드는 아니고 반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가 산업 자동화 현장의 지능형 작업 로봇 플랫폼으로 상당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AI 워커는 이미 LG전자와 대한통운, 심지어 오픈 AI까지 글로벌 로봇 업체들로부터 다수의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70대, 내년에는 이거보다 5배 이상 성장한 400대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워커는 오픈 AI바를 필두로 빅테크 수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액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판매해서 로보티즈는 결국 데이터 팩토링 사업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김 대표님도 액추에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만들어서 파는 시대라고 밝혔듯이 굉장히 로보티즈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피지컬 AI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액션 데이터의 부족이다. 로봇은 실제 환경 수행 움직임, 행동 데이터를 모으는 것으로 이 로봇이 바로 피지컬 AI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액션 데이터 허브에 가장 적합한 회사라고 로보티즈를 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우즈베키스탄 공장도 데이터 팩토리로 활용할 것이다. 로보티즈가 만드는 로봇 핸드 대당 600만 원에 호가합니다. 심지어 높은 영업 마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는 20% 넘는 마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역시나 로보티즈의 로봇 핸드 역시 수출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AI 로봇 국가 전략,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추가적으로 도시 단위의 실증 확대를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산업부, 중기부가 성남, 대구, 아산 중심으로 자율주행과 물류 로봇, 도심 내 인프라, 자동화 실증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피지컬 AI를 통해 심각한 인력난 해소의 핵심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피지컬 AI 도입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에 정부가 나서고 있고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피지컬 AI를 복합 작업에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단일 공정 효율 개선을 넘어서 이 피지컬 AI가 공장 전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구조적 변화까지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 피지컬 AI가. 대기업들은 이미 생산 라인 자동화를 넘어서 사무, 유통, 물류, 서비스, 다양한 영역의 피지컬 AI의 실증 범위를 이미 확대하고 있습니다. AI 워커, 바로 로보티즈의 또 다른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 워커는 엔비디아의 아이작 그루트를 탑재했고요. 엔비디아의 로봇 관련된 제슨토르 플랫폼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즈도 엔비디아와 같이 간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로보티즈도 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로보티즈는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MCR-1A를 2025 로봇 월드에서 밝혔고 상당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로보티즈의 이 다이나믹 셀은 이미 전통 액추에이터, 전통 산업형 모듈을 뛰어넘었습니다. 피지컬 시대의 액션 데이터의 강력한 생성 주체가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 라인이고요. 유진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자동차와 공유하는 부품 체계,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액추에이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다뤄드리고 싶은데 댓글로 적극적으로 현대모비스도 좀 영상 꼭 한 번은 보시겠다고 하면 분석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자동차 부품사들이 만든다. 현대 로템과 현대 위아, 현대 오토에버, 심지어 여기는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배터리는 삼성 SDI와 LG 엔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여기도 휴머노이드 로봇 탑티어 중에 하나입니다. SPG 감속기가 이제는 하모닉 외에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폭증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현재 물류 쪽에서 아마존과 쿠팡이 로봇을 양산화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단. 물론 로봇의 공학자분들은 굉장히 지금의 로봇 사업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 리스크 요인이 많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참고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현황이고요.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SPG 여기에 좀 빠졌는데요. 하이젠 안에 이쪽이 탑티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올해는 450억대 매출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27년도에 1000억대 이상을 보고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생산 거점 10배 늘린 캐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아마 27년 말, 빠름 27년 말, 2년 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28년 초에 또 한 번 매출에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예상되고요. 로보티즈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50억대, 아마 로봇 회사들 중에 국내에서는 여전히 영업이익으로 탑3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 순수한 로봇 회사 중에는 아마 1등을 기록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언제 흑자 전환되는지가 따라 달릴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최근에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요.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개인만 사죠.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외국인 계속 팔고 기관도 계속 팝니다. 지금 최고점 찍고 약 37% 하락한 수준입니다. 물론 일봉입니다. 일봉으로만 보면 추세가 완전 깨진 걸로 보이죠. 거래대금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월봉을 보시는 겁니다. 월봉상에서는 이게 분홍색이 5이평선이거든요. 이 5이평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일봉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주봉, 월봉, 연봉을 꼭 같이 보시길 말씀드리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에서 딱 30% 하락했습니다. 하락해서 지금 멈춘 형태예요. 거래대금 급격히 줄었고요. 물론 최고점 찍을 때 상당한 거래대금이 터져서 외국인 기관이 많이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기관 차익 실현하면 이제 차익 실현했으니까 끝나서 자, 안녕하고 이제 다시는 안 들어올까요? 전혀 아닌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글로벌 빅테크와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오픈 AI, 구글, 국내 대기업들과 이미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실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퀀텀 점프의 도약의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의 내년이 정말로 중요한 퀀텀 점프의 해다. 로봇 회사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 저는 로봇 관련돼서 계속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이 너무 딱 코스피 지수가 고점에서 10% 빠진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너무 필요한 시점이고 가장 성장주에 빠지니까 같이 로봇주도 박살나는데 그럼 로봇주를 포기하고 떠날 때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주 중요한 거 핵심 1분 딱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이 바로 26년이 글로벌 휴머노이드의 본격 양산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지컬 시대를 본격화할 것입니다. 피지컬 A의 가장 핵심 테스트 베드는 로봇입니다. 두 번째,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와 로봇 손, 덱스트러스는 글로벌 빅테크와 글로벌 휴머노이드 쪽으로 매출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로보티즈의 핵심 캐시카우, 액추에이터뿐만이 아니라 반휴머노이드 코어, 자율주행 로봇 개미가 전방 산업으로 물류를 넘어서 유통으로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로보티즈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공장을 통해서 데이터 팩토링 사업으로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병수 대표님도 데이터를 파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캐파는 지금의 30만에서 300만으로 10배 이상 로보티즈의 캐파가 커지면서 매출의 확장성, 매출의 지속 가능성이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재명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정책적 지원을 할 경우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대 수혜주로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과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에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멘탈 꼭 붙드시고요. 언제든지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나올 수 있다. 이 조정 나올 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들고 갈지 정리할지 갈아탈지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가 산 종목이 30% 빠졌을 때 원금 회복되려면 43%가 올라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40% 빠졌을 때 원금 회복되려면 67%가 올라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50% 빠졌을 때 원금 회복되려면 100%가 올라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44% 오를 수 있을까? 67% 오를 수 있을까? 100%, 2배 오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 시점에서 냉정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12월 달에 오프라인 단독 강연에도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른 업종과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